오늘은 양말목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것에 설명을 해보면 업사이클링이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을 합한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업그레이드하다 이런 말을 하죠. 즉 뭔가를 개선하다, 더 좋게 만들다, 발전시키다 라는 의미의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 즉 다시 사용하다, 재활용하다 라는 뜻의 리사이클링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의 우리말 표현은 재활용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업그레이드의 업과 리사이클링의 사이클링을 합쳐서 만든 게 업사이클링인데요. 자, 이거 선생님 이러면 그냥 이게 업사이클링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즉 재활용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져서 고쳐 쓰는 거를 우리가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요. 근데 업사이클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더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그냥 다시 쓰거나 고쳐 쓰거나 이렇게 수선을 쓰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서 아주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3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자, 실제 모두 다 3개 다 이제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자,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지갑은 경우에는 이거 말해도 되겠지? 이거 스위스해 프라이탁이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만드는 지갑입니다. 이 가게에서는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만드는 요 지갑이 다른 브랜드에서 만드는 지갑이나 가방에 비해 좀 더 특수한 걸 갖는 게 이 재료가 다릅니다. 어떠한 재료를 만들었냐면 우리가 트럭에 짐을 싣고 달릴 때 그 첫 번째 짐이 쏟아지지 않게 덮는 천이 있어요. 이 천의 특징은 첫 번째 아주 질겨야겠죠. 천이 지익지어지면서 쏟아지면 안 되니까 짐들이. 두 번째는 비가 오거나 물이 닿아도 안에 있는 짐이 젖지 않도록 방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트럭에 사용되는 아주 튼튼하고 질기고 심지어 물까지 안 새는 방수천이 많이 버려지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가방을 쓸 때 백팩 혹은 가방을 들고 가는데 비가 왔어. 근데 비가 젖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이 젖어버렸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방수천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어차피 저 방수천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 저걸로 가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지갑이나 가방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지갑 사진만 갖고 와서 잘 모르는데 가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 끈도 필요하죠. 가방 끈은 트럭에서 쓰고 버려지는 안전벨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죠. 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에코백인데요. 이게 일부러 내가 저런 모양, 저런 색깔의 천을 만들어다가 에코백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수입할 때 커피가 사실 콩 형식인데 그 콩을 자루에 담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커피를 담는 커피 자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커피 자루가 굉장히 만져보면 예뻐요. 일단 예쁘고 튼튼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내가 커피를 나르는 데만 쓰기에는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커피 자루를 잘 자르고 끈도 달아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화분인데요. 이 화분은 그냥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안에 커피 찌꺼기로 만든 화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커피 찌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이제 그 마시는 과정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자, 커피 콩이 있습니다. 그 콩을 볶아요. 볶은 다음에 그 커피 콩을 갈아요. 갈면 이제 커피 가루가 되겠죠. 이제 그 커피 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뜨거운 스팀을 부어서 커피 가루
로부터 이제 그 커피액을 추출하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짜낸 커피 추출액을 그대로 진하게 마시면 에스프레소, 물을 타 마시면 아메리카노, 우유를 타 마시면 라떼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커피액을 마시면 커피 찌꺼기는 버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사용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재사용하는 방법은 그런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뭐 신발장에 넣거나 냉장고 속에 넣어서 냄새를 없애는 데 쓰기도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냥 커피 찌꺼기 자체를 사용하면 재사용이지만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화분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사이클링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면, 자, 왼쪽에는 어떤 전등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거 지금 시계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전등은 우리가 버려지는 파이프, 수도관, 이런 고철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좀 귀여워 보이나요? 자전거 타는 친구들을 많이 봤던 부품일 텐데, 자전거에서 나오는 혹은 버려지는 부품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든다고 하네요. 참 아이디어가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업사이클링 예시, 사실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진짜 몇 개를 추리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떤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전거 뜯어다가 만들어 볼까요? 트럭 방수천 뜯어올까요? 어렵겠죠. 우리는 양말목을 가지고 업사이클을 할 건데 그 전에 선생님, 그럼 업사이클링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그냥 새 거 갖다가 새 거 만들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굳이 왜 버려지는 거를 주워다가 깨끗이 닦아다가 굳이 이게 번거롭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 업사이클링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원래는 버려지거나 몇 번 더 사용했어야 할 제품을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즉, 버려져야 할 것들을 가져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원을 순환하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폐기물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 폐기물들이 엄청 나와요. 그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자연 분해되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알죠? 이러면 우리 막 비닐봉지 왜 요새 못 쓰게 하냐. 그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땅에 묻혀서 자연 분해되려면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해요. 내가 10분 편하자고 쓰는 그 쓰레기 봉지가 완전히 분해돼서 사라지려면 수백 년이 걸려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폐기물을 이제 크게 태우거나 혹은 태울 수 없는 쓰레기들은 땅에 묻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한정되어 있죠. 내가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땅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땅들이 점점점 쓰레기를 파묻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버려지는 재료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재탄생시키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가 있었을까? 지갑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새 걸로 지갑 만들래요. 그럼 그 지갑을 만들려고 방수천을 만들어 생각해 봅시다. 방수천을 만들려면 일단 방수가 되는 재질의 섬유를 뽑아내야 돼요. 이런 석유로부터 뽑아내요. 뽑아낸 거를 또 공정을 통해서 엮어요. 엮어 천 모양을 만들어요. 그것도 색깔이 또 안 예쁘면 안 되잖아. 염색을 해요. 염색을 하고 코팅을 해요. 잘라요. 꼬매요. 붙여요. 이런 과정에서 엄청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사용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즉 뭔가 우리에게
전혀 좋지 않은 그런 기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그러니까 재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건들을. 그러면서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뭐 화분으로 치면 커피 찌꺼기를 통해서 화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혹은 이런 겁니다. 내가 디자이너예요. 나는 가방을 만드는 디자이너인데 내가 사람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재료와 뭐 디자인을 통해서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재사용하는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나만의 가방을 만들 거야. 이런 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업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도 보호해주고 자원선도 도와주고 또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지는 재활용.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고 있는 양말, 그 양말을 만들 때 발생되는 산업 폐기물인 양말목을 업사이클링 해볼 겁니다. 자, 양말목이 뭘까요? 양말목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양말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잘려서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양말, 발목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발목이 아니고요. 발가락 부분이에요. 우리 발가락 부분 지금 한번 볼까요? 양말에? 보면 바느질이 되어 있어요. 바느질이 되어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바느질이라는 거는 어딘가 고정시킬 때 하는 거죠. 즉 바느질을 하고 앞부분이 남아요. 거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를 때 버려지는 가위밥을 말해요. 생긴 거는 동그란 고리처럼 생겼고요. 늘려보면 양말처럼 잘 늘어나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양말 한 켤레를 샀어요. 그러면 이 양말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양말목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내가 양말 한 켤레를 사면 양말목 2개가 버려져요. 엄청난 양인 걸 알겠죠? 이런 양말목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 양말목을 우리가 왜 사용하냐?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또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사용하기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재사용되는 거겠죠? 자, 양말목은 양말처럼, 양말의 일부였으니까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알록달록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양말목을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컵받침, 발매트, 냄비받침, 강아지 집,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물, 우리 오늘 컵받침 만들 건데, 선생님이 준비물 꾸러미에 요 초록색 직조 틀이라는 틀과 양말목 잔뜩 넣어놨어요. 우리가 요 컵받침을 만들 때는 양말목이 20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내 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을 챙겨보면요. 선생님이 왼쪽에 준비한 정사각형 모양, 정사각형인데 위아래로 삐죽삐죽 고리가 달린 직조틀이 있고요. 양말목이 20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봐도 양말목은 20개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20개를 추려서 이렇게 색깔을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골라서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예쁜 거 하고 싶어서 색깔을 좀 골라봤어요. 약간 가을에 어울리는 약간 붉은 계열로 골라봤고요.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주의할 점이 오늘 위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양말목이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런 헝겊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먼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좀 기관지가 안 좋거나 요즘 좀 몸이 안 좋은 친구들 혹은 기침이 난다 이런 친구들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이미 영상 다 찍어 놨어요. 근데 영상만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과 글로 설명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나만의 양말목 컵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이 직조 틀에 세로로 10줄로 양말목을 끼웁니다. 이때의 특징은, 자, 직조 틀을 보면 첫 번째,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 아래로 쭉 내려가면 바로 또 고리가 있어요. 즉, 양말목을 첫 번째 칸에 걸었으면, 위에 첫 번째 칸에 걸었으면 아래에도 첫 번째 칸에 걸어줘야 돼요. 얘를 삐딱하게 걸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리가 이 동그란 모양이 되게 이렇게 걸어야 되지, 얘를 내가 중간에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교차되게 걸어주면 안 됩니다. 즉, 나란하고 평행하고 꼬이지 않게 세로로 10줄을 따다다닥 껴줍니다. 여기까지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양말목이 엮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미술 시간에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색종이를 길게 잘라서 바구니 만들기. 해봤죠? 기억나죠? 이때 핵심은 위, 아래 번갈아 가면서 엮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이제 남색 요 끈을 보면 남색 끈을 선생님 고리를 걸었어요. 걸고 이 가로로 걸려있는 양말목을 봤을 때 요 세로 양말목이 위 보이죠? 그러면 아래 안 보여요. 남색이. 다시 위 보이고 아래 안 보여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엮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위로 걸었어요. 마지막에 했더니 아래로 걸리게 됐어요. 잘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위로 걸었는데 마지막도 위로 걸렸어요. 중간에 어딘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줄 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줄은 보세요. 내가 첫 번째 줄을 위로 시작했어요. 그럼 두 번째 줄은 아래로 시작해야겠죠? 아래, 아이고, 넘어갔다.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교차로 위아래로 엮어가야 이게 고정이 됩니다. 중간 완성한 단계, 완성한 거를 보면 보이죠? 보라색 줄 보세요, 위에. 자,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여기 요 검은 회색 줄을 봐도, 세로 줄로 봐도,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엮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직조 틀에다 양말목을 엮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우리 동영상으로 찍은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직조 틀에다 엮었어요. 근데 우리가 컵받침인데 직조 틀이랑 같이 받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양말목을 직조 틀로부터 떼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선생님이 요 설명에서 용어를 하나 알려줄게요. 요 고리, 우리가 바느질을 하거나 뜨개질을 할 때, 공예를 할 때 이렇게 뭔가 고리 형식으로 나오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 코라고 해요. 한 코, 두 코 할 때가 한 고리 한 개가 한 코예요. 자, 코를 하나 빼줍니다. 첫 번째 코를 빼줍니다. 첫 번째 코를 1번 코라고 할게요. 자, 1번 코를 빼주고요. 바로 왼쪽에 옆에 있는 거 2번 코라고 할게요. 자, 1번 코를 뺐습니다. 1번 코를 엄지와 검지로 벌려요. 벌리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에 2번 코를 잡아서 당겨줘요. 자, 다시 1번 코 빼고 1번 코 벌려서 2번 코 잡고 2번 코를 당겨줍니다. 그럼 1번 코는 빠지면서 이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2번 코가 동그랗게 나오게 돼요.
이때 이 2번 코가 다시 1번 코가 됩니다. 다시 1번 코가 됐죠. 보이죠? 연보라색. 1번 코가 돼서 다시 얘를 벌리고 바로 왼쪽에 있는 코를 빼서 쭉 당겨주면 이해했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 줄로 쭉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는 요 양말목이 요 직도틀로부터 분리가 되었는데 그냥 덜렁덜렁 빠진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마치 머리 따온 모양처럼 이렇게 고정 고리 모양으로 엮여가면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한 바퀴 다 돌려서 빼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보면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보면 좋겠는데 이때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잘을 해요. 한 줄 잘하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어떻게 넘어가요? 여러분 꼭지점은 무시해도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넘어가서 바로 빼주면 돼요. 딱 90도로 꺾어서 바로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요때 지금 선생님 사진을 찍느라고 이렇게 찍었는데 요 직조트를 약간 배 쪽에 고정을 시키고 하면 훨씬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양말목을 엮어줍니다. 자, 사실 이렇게 지금 보면 선생님이 사각형 중에 변 3개는 뺐어요. 자, 마지막 변이 사실 어려워요. 요거는 좀 우리가 친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냐면 자, 그동 나머지 변들은 이 직조틀에 어쨌든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딱 잡아당기는 힘, 텐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코가 쉽사리 빠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이상 고정되어 있는 게 없죠. 얘네만 매달려 있죠, 대롱대롱. 그래서 코가 훌렁 빠지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손으로는 코를 엮어갈 그 코를 잡고 왼손으로는 여기 다른 코들이 훌렁 빠지지 않게 잡아가면서 해주면 됩니다. 선생님, 빠졌는데요? 뭐 빠졌으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황하지 말고 다시 고정시켜주면 돼요. 다시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마지막 줄로 쭉 가보면 자, 마지막 한 코가 남게 돼요. 자, 얘가 사실 얘 그대로도 고정이 되긴 하지만 혹시 나는 좀 더 뭔가 튼튼하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는 이 마지막 코를 옆에 아무 고리에나 이렇게 껴갖고 당겨주면 돼요.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일단 사진이랑 글로 설명을 했고요. 영상에 선생님이 자세히 찍어놨어요. 또 우리 영상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고 원할 때 다시 틀 수 있어요. 심지어 넘어갔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앞으로 재생을 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영상을 계속 차근차근 돌려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또 요거 친구들 오늘 주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풀으면 돼요. 양말목 풀리거든요. 풀으면 그냥 망쳤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찬찬히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이따 선생님이 줌으로도 질문을 받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줌으로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내가 영상을 몇 번, 2번, 3번 더 돌려봐서 스스로 깨우치는 게 훨씬 쉽고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이거 안 했구나. 이제 완성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하다 보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끝이 둥글둥글한 정사각형 모양의 컵받침이 될 거예요. 이게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색깔 참 예쁘죠?